토트넘의 패배는 그저 단순한 경기 결과 이상의 무게를 지닌 팀의 현재 상태와 미래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리그 순위 상승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허망하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승점을 잃은 것뿐만이 아닌 팬들이 오랫동안 토트넘의 기대에 온 발전과 강팀으로서의 자리매김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저버린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오랜 시간 동안 리그에서 강력한 상위권을 유지하고자 노력해왔고, 특히 지난 시즌들의 선전 덕분에 팬들은 이번 시즌도 비슷한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의 여러 경기에서 드러난 토트넘의 불안정한 경기력과 조직력 부재는 팬들에게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그 실망감은 경기 결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팀의 미래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특히나 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첼시와 아스날이 나란히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획득에 실패하고, 뉴캐슬 역시 패배하면서 토트넘에게 승점을 추가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왔습니다. 팬들은 이 기회를 통해 토트넘이 리그 순위를 크게 끌어올리리라 기대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는 홈에서 이루어진 경기였고, 상대팀은 하위권에 처져 있어 상대적으로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토트넘은 무기력한 경기 운영과 상대의 전략에 말려들며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패배는 그저 승점을 놓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팬들에게는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에게 이번 패배는 더 큰 아쉬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번 시즌 그는 리그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팀의 주축 선수로서 매 경기마다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리그 득점왕을 다투는 모습을 보며 그를 응원하고 지지해왔지만, 이번 패배로 인해 그의 노력마저 무색해진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 팬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하며 팀의 패배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그가 팀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지만, 그의 이러한 진심 어린 마음조차 이번 패배 앞에서는 그저 허탈함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조직력 부족과 감독의 전술적 미숙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경기 후 감독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향후 전술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그의 말에는 확실한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낼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팬들은 이번 시즌 동안 감독의 전술적 고집이 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여러 차례 목격해왔기에, 이번 경기도 그의 판단 착오로 인한 결과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한편 팬들은 팀이 전반적인 전략과 조직력에서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토트넘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과거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며 리그에서 강팀으로 자리 잡아왔고, 그 덕분에 팬들은 지난 몇 시즌 동안 토트넘의 꾸준한 상승세를 지켜보며 기대감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들어 리그 내에서의 성적과 팀의 경기력이 뚜렷하게 하락하면서 팬들의 기대 역시 실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공격력 부재에 그치지 않고 팀 전체의 전술적 방향성 부재와 수비 불안정성까지 겹치며 팀이 가진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셈입니다. 팬들은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가 가진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하기에 토트넘의 현재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상대의 심리전에 완전히 말려들었습니다. 상대팀은 거친 몸싸움과 시간을 끄는 전술로 토트넘의 공격 흐름을 저지했고, 토트넘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쉽게 무너졌습니다. 팬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답답함을 느꼈고, 경기가 진행될수록 그 답답함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토트넘이 진정한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격력을 보강하는 것을 넘어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력과 심리적인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토트넘은 이러한 부분에서 여전히 약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팬들이 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비 조직력의 부재 역시 이번 패배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로메로를 제외하고는 신뢰할 수 있는 수비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토트넘은 미드필더 배치 또한 역습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의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었고 이는 상대에게 손쉽게 공략당할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감독의 고집스러운 전술은 팀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오히려 수비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들은 이러한 전략적 실수에 대해 감독에 대한 강한 비판을 가하며 그가 과연 팀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동안 여전히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팀의 전술적 한계와 불안정한 수비로 인해 그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는 순간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길 원하며 토트넘이 아닌 강팀에서 더 큰 도전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득점력과 경기 운영 능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지만 지금의 토트넘은 그의 능력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술적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으며 그의 커리어와 성장을 위해서라도 더 큰 무대로의 이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후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깊은 실망감에 빠진 팬들은 이번 경기를 통해 토트넘의 현 상황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패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닌 팬들에게는 팀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경기에서 많은 아쉬움과 좌절을 느꼈으며 토트넘이 앞으로 손흥민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팀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팬 여러분들도 실망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토트넘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으며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